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의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영남권 이재민들을 위해 광주에서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유스퀘어 영화관이 문을 닫았지만 신세계는 사업의 밑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지역 각계각층에서는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판결을 촉구했고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노동계와 교육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선 헌재가 8대0으로 전원일치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대0 전원일치 파면 인용 판결은 헌법 수호의 길을 내팽개친 공권력의 배신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광주향교 유린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조들의 혼을 짓밟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모두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전원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도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은 오로지 탄핵뿐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 갑자기 터뜨려서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렇게 또 갈등이 계속되는데 갈등 멈추고 탄핵을 해야.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자신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각하를 결정할 경우 내란 범죄에 옹호했다는 치욕스러운 오명이 남겨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2명도 전향을 해서 8대0으로 날 것 같습니다. 2명이 윤석열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괜히 내란 범죄에 옹호했다는 그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거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길고 길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예전엔 이 청명 무렵이면 봄 밭갈이를 시작하는 시기로 청명의 날이 좋으면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그야말로 청명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맑을수록 대기의 건조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내일 새벽 중에 발효되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바람이, 그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작은 부주의도 큰 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6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단체장이 전남에서 배출됐습니다.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자는 904표 차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는데요. 진땀승이긴 했지만 민주당 4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담양 군민들의 선택은 정철원이었습니다. 정군수는 군민과 함께 뛰는 리더십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국민만 바라보는 같은 호흡으로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소리에도 기울이며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는 안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과 904표 차였지만 민주당의 텃밭 민심이 혁신당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 최다선 국회의원 지역구라는 견고한 민주당 텃밭에 맞서 지역의 해박한 풀뿌리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운 것이 혁신당 승리에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비례정당 창당 1년 만에 선출직 단체장 배출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었다는 점도 혁신당으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호남 정치를 발전시키고 호남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총출동시켜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도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당장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연거푸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텃밭 민심 균열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내 경선 탈락자가 상대 후보 지지에 가세한 것을 막아내지 못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호남의 호된 질책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지역 선거 판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자대결 구도 안착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투표 참여 효능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지역민들이 대안 세력을 찾고 싶었지만 사실은 마땅한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이제 민주당과 경쟁을 이끌어 나갈 어떤 가능성을 좀 확보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지역 선거 판도를 흔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최대 규모의 영화관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정작 신세계는 사업의 밑그림을 6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영화관 매표소가 어둑어둑합니다. 상영관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도 멈췄습니다. 영업 종료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만 여기저기 나붙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영화관이자 유일하게 아이맥스 상영관이 있었던 CGV 광주터미널점이 3월 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극장을 찾은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쉬는 날에서 뭐 한번 보려고 왔는데 아예 끈을 좀 많이 깎아버려. 지난해 광주 신세계가 터미널을 인수한 이후 유스케어 문화관은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트홀과 갤러리가 문을 닫았고 입주해 있던 점포들도 하나 둘씩 짐을 쌌습니다. 옛날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빠지면서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너무 한적하고 너무 죽은 분위기가 좀 아쉬워요. 광주 신세계는 유스케어 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지하로 넣는 대신 지상에 특급 호텔과 병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갖춘 압축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광주시도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접어들도록 광주 신세계가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7월 착공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속도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더현대와의 경쟁을 고려해 건축 설계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역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만간 제안서가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세계가 속도보다는 차별화를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6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영남권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겨우 꺼졌지만 집이 다 타버린 이재민들은 몸을 닦을 수건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광주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에 구호 물품을 보내려는 겁니다. 직접 담은 김치 500kg, 수건 1000장 등
현재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집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세수를 해야 되니까 닦을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광주 서구는 산불 피해 특별 모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서구 주민과 구청 직원, 서구 아너스 클럽 회원들이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성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에 광주 지역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은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 파는 벼룩시장을 열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 117만 원을 이재민들에게 기부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암환자 91명도 343만 원을 모아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산불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열흘간 기부한 금액만 6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이재민들의 아픔을 많이 공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면. 적십자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달 말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최승원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8명 유가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330만 원에서 2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온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시내버스 승객 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반년 넘게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물리적 대치도 발생하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임단협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건 성과급 지급 규모입니다. 회사는 1인당 기본급 450%와 성과급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양측은 2023년 실적을 두고 지난해 임단협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당시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잡았고 회사는 최근 철강 경기가 어려우니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진에서는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발생했고 순천 공장도 지난달 초 이틀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 등은 서울 금속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오는 7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날 오전부터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 포함 1,000명의 노동자가 있는 순천 공장도 파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결단해서 회사도 성실교섭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일부터는 연대해가지고 현대제철 5개 지회, 자회사, 비정규직 지회까지 모두 같이 총파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협상 마감 기한인 7일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쟁의를 멈추고 생산 현장을 지켜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임원급여를 삭감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대출 연체는 늘고 폐업도 갈수록 많아지면서 전남의 상권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연주 기자입니다. 한때 상권의 중심지로 꼽혔던 목포 장미의 거리입니다. 가게 하나 건너 폐업한 가게들이 연달아 눈에 띕니다. 이곳을 15년째 지켜온 박은경 씨도 가게를 끝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린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어준 가게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제 주변의 모든 상가들이 폐점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2분 입점했는데 고작 그냥 한 상품 가져가시고 그것도 정말 어렵고 비싸다고 하셔요.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024년 기준 29만 6천여 명. 지난 한 해 동안만 3만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시간 규제를 받던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인데요. 이렇게 임대가 붙어 문을 닫은 음식점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증가하고 공실이 생기면은 오랫동안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거래가 없어서 폐업 이후 퇴직금처럼 돌려받는 폐업 공제금도 수령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 내 폐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비 부담과 인건비, 임대료 등이 작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기한 내 갚지 못한 보증 사고율 역시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이 사고율이 다른 전남 시군 지자체보다도 1% 이상 높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정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소비가 둔화돼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 경제 회복 정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철강업계를 포함해 광양 지역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민관산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풍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권 내 철강 산업 관련 기업들은 모두 120여 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상공회의소가 관내 100여 개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가 54.3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기업 경기 악화를, 높으면 기업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데 14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수치가 50 아래로 갔던 것이 코비드 때 한 번 있었고 현재 그거에 근접한 가장 낮게 나온 수치가 이번 2, 4분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27개 민관산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첫 협의회 자리에서는 대기업의 지역 중소협력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하청 내지는 유관 기업이죠. 우리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대기업에서 조금 알아줘야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대책, 차별화된 수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전기료 부분에 따른 영향이 너무 커서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산업별 전기료 좀 차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수출을 했을 때 최소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같은 이제 국내 좁은 시장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꾸 해외로 수출을 하는 부분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상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공동 건의를 포함해 규제개혁, 사업 발굴 등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발 리스크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협의체는 철강산업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지역 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광주의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의 대미 수출액은 51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광주의 주력 수출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과 광주, 여수공항을 포함한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방위곽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을 최우선 설계해 우선 착수할 계획이며 다른 공항별 개선 사업도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불 경보가 심각으로 여전히 최고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림당국은 초비상입니다. 작은 불씨조차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강력한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포항의 강수량은 79.3mm, 지난해 같은 기간 235.6mm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강풍이 불면 언제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포항시는 유관기관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을 진화하느라 장비와 인력이 소진돼 무엇보다 산불 원천 차단이 급선무입니다. 특히나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면 그게 대응 역량이 지금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방지가 되고 발생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병대와 해군도 최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한 대는 30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4대는 요청 시에 바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산림과 가까운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야외 아궁이, 야외 솥단지마다 불을 떼지 못하도록 비닐 테이프로 꽁꽁 싸맸습니다.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이 앞장섰습니다. 요 정도 태가는 괜찮겠지. 오늘 고해가 괜찮겠지. 생활 습관이 한 40년, 50년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몸에 그 고정관념이 배든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이. 산불 감시원들은 취약 시간에 몰래 입산하는 등산객을 단속하기 위해 연장 근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 등산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3월 27일 전국 최초로 내린 입산 통제 행정명령은 현재 31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대송면에서 시작한 야외 솥단지 봉인도 좋은 아이디어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 각각 1개 학교씩 모두 3개 초등학교를 감염병 예방학교로 선정해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학교는 최근 3년 동안 수두와 백일해 등 감염병이 학년기 아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예전에는 이 무렵이면 봄 밭가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청명의 날이 좋으면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어획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 그야말로 청명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맑을수록 대기의 건조함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 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내일 새벽이면 발효되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장흥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6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5mm 안팎의 약한 봄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은 주말 내내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